여기 아하라는 거는 제가 aim high aviation, 고공비행, 저 높은, 우리가 보통 aim high, 그러면 목표를 높이 잡으라는 거죠. 뭐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 제가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로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아주 옛날에 제가 직접 이게 포토샵 가지고 막 그린 거예요. 그렇죠. 성균관대 실망이에요. 왜 실망인가 하면은 성균관대는 제가 여러분 몇 번 성균관대 유형을 얼핏 얘기해 준 적이 있지만 성균관대는 저 시험 보고 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나쁘지 않았는데요. 근데 점수 맞춰보면 헐 이런 거라고 그랬었죠. 지문도 우와 열 어렵네. 단어도 열 어렵네. 이렇지 않지만은 보고 나면은 자 점수가 안 좋죠. 이유는요. 보기에서 까리하게 문제를 많이 내죠. 이것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페이크가 너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21년도 성균관대가 20년도랑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봅시다. 예측해 봅시다. 50문항 90분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성균관대는 옛날부터 50문항 90분인데 시간이 아주 모자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널널하진 않아요. 풀만 해요. 그런데 50문항 90분인데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자, 초이스가 5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만큼 많은 거고 또 헷갈리게 많은 거면 4개 할 때 헷갈리는 것보다 5개 할 때 헷갈리면 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문항이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25, 25, 25에서 20, 20, 20, 20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한 사지선다보다 오지선다가 기본적으로 똑같은 조건일 때는 뭡니까? 5% 정도 이상의 난이도가 더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시간이나 난이도에 대한 압박은 안 느껴요. 왜요? 읽을 만한 지문, 많이 본 단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날 얘기했었는데 되게 웃긴 게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이게 되게 웃겼어요. 제목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이 할 필요 없지만 제가 혼자 할게요.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이런 생각이죠. 원래 성대는 문항 배점이 없었어요. 그렇죠? 50문항이 다 배점 없이 똑같이 뭡니까? 그렇죠? 2점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높은 점수, 낮은 점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작년 시험 처음으로 뭡니까? 차등 점수 준 거예요. 찾아보세요. 원래는 없었거든? 찾아보세요. 시험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연락 웃겨요. 왜요? 제가 차등 점수를 신경 쓰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경 쓰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외대 같은 경우는요. 앞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문법도 어렵고 어휘도 어렵고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외대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점수 차이가 3배가 나요. 이해가요? 앞에가 1점은 뒤에 3점짜리예요. 그리고 외대는 또 뭘로 유명해요? 시간 모자르기로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락 풀었어요. 근데 독해요. 10개 남아서 찍었어요. 여러분 10개 남았으면 30분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앞에 10개 못 풀어도 10점이고요. 그래서 배점이 비중이 큰 학교들은 고려해서 풀어야 돼요. 그렇다고 배점 낮은 걸 틀리라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모자르거나 자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배점 높은 거 풀러가지고 어때요? 깎이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근데 성대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배점을 넣었어요. 근데 배점 넣은 거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요? 1.9점, 2.0점, 2.1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점 신경 쓸 수 있어요? 0.1점 가지고 와 이건 0.2점 높은 문제, 이건 0.2점 낮은 문제, 0.2점 높은 문제를 맞아야 돼. 이럴까요? 의미 없죠. 바보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그랬어요. 문항별 배점이 새로 생긴 물음표를 친 이유를 아시는 분. 한번 여러분 그냥 센스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맨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문항별 배점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솔직히 아무 의미 없죠. 이건 문항별 난이도도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 그쵸. 성대가 생각보다 피곤했던 거예요. 뭐가 피곤했죠?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성대가 동점자 때문에 피곤했구나 알 수 있어요. 얘가 저도 4개 틀렸는데요. 저도 5개 틀렸는데요. 이러면 5개 틀려요. 쫙 그러면 5개 틀린 새끼들 다 동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0.9 아니 1.9, 2.0, 1.1 나눠버리는 순간 뭡니까? 동점자를 그쵸? 확 줄어요. 점수가 뭡니까? 아주 미세하게 다 조정돼 버리기 때문에.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점은 여러분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예요. 학교가 테크니컬하게 동점자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장치에 불과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원래 풀린 대로 풀면 됩니다. 실제로 논리 독해 중심 대학이고 논리 독해가 80% 이상의 점수 비중을 가져요.
왜? 여기 가면 논리 독해가 뭔가 하면은, 그죠? 거의 40문제 가까이를 갔기 때문에, 그죠? 2점씩 한다고 해도 8점이고, 여기 2.1짜리가 이쪽에 많다고 하면 8점 이상이라고요. 오지선다. 문제 패턴은 거의 안 변했어요. 뭔가 하면은, 원래 어휘가 555였거든요. 근데 원래 성대는 어휘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어휘가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까리하게 헷갈리고, 중의적으로 써서 까리한 거 하나 나오고, 또 어휘는 되게 쉽게 주면 마지막 그 어휘 문제가 이디엄으로 나오는데 그 이디엄이 잘 안 잡혀요. 근데 그래도 뭘로 풀면 돼요? 청기누설이요. 뭐요? 해석해가지고 논리 풀듯이 빈칸 처리해서 풀면은 어느 정도 잡혀요. 근데 21년도 문제는 어휘를 한 문제 늘렸어요. 근데 특이한 거 뭔가 하면은 수거 문제가 맨 밑에 나오는데 수거 문제를 중간에 꼈다는 거. 중간에 꼈다. 아마 수거 문제 풀면서 와우 했던 분이 있었겠죠.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다. 보카 토닉을 다 들었으면 아니지. 이디엄 토닉을 다 들었으면 제가 분명히 이 얘기하는데 불파이링 하면서 황소한테 빨간 거 보여주면서 이 새끼 빨간 거 보여주네. 나 빨간 거 봤어. 그러면 열받는 거 see red 그 얘기 한 적 있을 텐데요. 그렇죠. 들은 기억나냐? 그렇죠. 이 see red는 거의 대부분 다 틀렸었어요. 애들이요. 그거 몰랐던 친구들은 다 see red가 열받다 이런 거 그렇죠. 몰랐던 애들 다 틀렸습니다. 이제 받을 게 있다 보면서 나중에 문제 보면 볼게요. 왜 그렇다고 이거 문맥상 안 잡힙니다. 문맥상 다른 것도 답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디엄 토닉 같은 거 한 번만 제대로 들어오면 나중에 그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남들 다 틀도 혼자 건질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문법도 뭐 어렵지 않아요. 얘네는 보통 논리 독해가 그죠? 관건이에요. 40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전년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인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예년도 문제에 비해서 낮아졌어요. 쉬웠다고요. 까다로운 게 없었다고요. 물론 여러분 풀고 나면 어때요? 점수 제가 불러드리면 어때요? 점수 그지 같은데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전년도 거 풀어보면 이건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어때요? 여러분이 올해 보게 된 문제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뭔 말이면요. 더 아주 그냥 제 생각은 아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뭔데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성대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1년도에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가 문제 낼 때 그냥 백지 내고 그냥 종이 내니까 아니죠. 전년도 문제 보면서 내죠. 작년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면서 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출제 요소가 바뀐 거예요. 큰 틀은 똑같은데 그죠? 성대가 가지고 있던 그 나름대로 까다로운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게 싹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그럼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논리 문제에서는 성대는 뭘 까다롭게 하냐면요. 연결 부사를 되게 까다롭게 나요. However, nevertheless, under contrary, by the way. 이런 식의 줘가지고 연락 까다롭게 만들거든요.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정확한 데피니션을 모르면 못 풀게 만드는 게 성대 문제인데 논리 문제에서 연결해서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 제 수업 독해 많이 들으면 얘기하잖아요. 이거 성대 유형 같아. 성대는 또 뭐 잘 낸다고 그랬었죠? 독해 지문에서 문장 하나 밑줄 쳐놓고 이것의 의미는. 근데 그거 직역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해석해서 앞뒤상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를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밑줄 치고 이게 의미. 근데 그거를 지워버리고 푸는 게 훨씬 쉬워요. 앞뒤 맥락으로. 그 단어를 읽어버리면 어때요? 더 헷갈려요. 그걸 읽어서 직역하면 더 헷갈린다고요. 그런 문제 무지 많이 내거든요. 싹 사라졌어요. 이해가요? 그리고 문단 나누기 하나만 남아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다 뭘로 바뀌었어? 다 뭐야? 빈칸 추론. 빈칸 추론하고 주제 제목.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내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었던 건 제가 했던 그런 문제들이 어려웠거든. 제가 얘기했더니요. 그렇죠? 문장 밑줄 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찾는 거라든지 이런 게 지칭 추론이 어렵고 연결해서 찾고 이런 것들이 되게 까다롭고 독해 보기도 트루 나트루 인퍼가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랬었는데 그런 게 없다고요. 다 빈칸이라고요. 그러면 출제가 바뀌었다고 볼 수뿐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 봐서 변별력이 없었다. 학교가 뽑는데 힘들었다. 라고 그러면은 뭔가 난이도를 높이라는 주문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건대가 미친 것처럼 시험 문제가 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보면서 뭐야? 갑자기 어느 해인가 문제가 영어 문제가 아니야. 무슨 식품공학과 교수가 낸 것 같아.
처음부터 다 음식 얘기뿐이 없어요. 그래서 양념 얘기, 조미료 얘기, 설탕 얘기, 뭐야 이거? 식품 과학과 교수하는 거야? 그 얘기도 다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영문학에서 낸 것 같지 않고 어떤 전공 교수가 낸 것 같더라고요. 다 동물 얘기야, 다 동물 얘기. 동물 얘기, 식품 얘기, 다 바이올로지 관련된 지문만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문제가 또 이상하게 유치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얘 문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확 어려워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분석하고 나서 성대 이렇게 했지라고 가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대비하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지만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얘기했지만 시험 보기 직전에 뭡니까? 한번 쑥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10초도 안 걸려요. 훑어보면서 내가 대비했던 식으로 나왔네 이거랑 이씨 완전히 다 바뀌었네. 독해가 확 늘었네. 논리가 확 늘었네. 독해 확 줄고 문법이 늘었네. 이렇다고 그러면 어때요? 원래 가진 거하고 수정을 잠깐 방법적인 수정을 해야겠죠. 동의어 문제는 원래 5개 나오는데 6개 나왔는데 5개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commensurate with. 그렇죠? 동일한. see read. 이거 제가 아까 강조했던 빨간 거 봤네 이거죠. official declaration.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발표하는 거.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죠? caliber. 이 caliber는 원래 총의 구경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facilitate, facilities. 그 다음에 adversary.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얘하고 얘는 헷갈렸을 거예요. 보기가 fake가 있더라고요. facility는 원래 우리가 편리함, 그리고 시설 이렇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게 쓰였더라고요. 지문에서 그렇게 안 쓰셨죠? 그 뜻은 안 쓰였습니다. 아세요? 컨비니언스 쓰신 분. 손 드세요. 컨비니언스 쓰신 분. 이지 쓰신 분. 어빌리티 쓰신 분. 그쵸.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는 컨비니언스가 이지가 뭐가 차이냐? 편의, 쉬움. 편리하고 쉬운 거. 컨비니언스하고 이지가 뭐가 달라요? 원래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맥에서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대는 어휘 문제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놓고요. 문법 문제는 문법 문제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ascribe A to B는 문법이 아니잖아요. access to 그냥 access 다음에 to 들어가는 전치사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법 문제는 아니고 그냥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논리 완성의 문제가 10문제 나왔는데 성대는 옛날에요. 항상 어떤 형식이었냐면요. 성대가 약간 특이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카토닉 책, 생컴토닉 책에서 본 것보다는 그냥 중장문 독해식으로 독해에서 해석되고 단어 알면 푸는 게 성대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바뀌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된 게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같아요. 교재에 있는 문제 예시처럼 방향성 잡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어휘랑. 그렇죠? 순점, 역점, 순정, 역점 열나 많이 사용해요. 원래 성대 이렇게 안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해 문제 형식으로 출제되어 주제 파악과 문맥 파악이 중요했다면 올해 문제는 전형적으로 논리 완성의 방향성을 찾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순접인지 역접인지 단서 찾는 거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였어요. 물론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생컴토닉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의외로. 특히 동의 개념과 반의 개념에 그렇죠? 와 어휘에 대한 어느 정도 그렇죠? 어휘력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특이해요. 여러분 이게 성대에서 학생들 제일 힘들었던 거거든요. 이거. 연결성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성대 거 전년도 거 보고 전년도 거 한번 다시 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면은 연결성 제일 힘든데 연결성 싹 뺐다는 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출제자의 변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독해도요. 원래 성대가 독해가 지문 내용 자체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만큼 지문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특히 한양대하고 중앙대 같은 건 지문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뭐 굉장히 전문적이고 철학적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보기가 까리하거든요. 근데 그 보기를 까리하게 낼 수가 없는 게 보세요. 뭡니까? 문장 삭제, 주제 찾기, 분위기, 제목 빈칸, 내용 일치, 주제 찾기, 내용 일치, 빈칸 추론, 지칭 추론, 제목, 주제, 빈칸 추론. 빈칸 추론 열나 많이 났어요. 주제하고. 이 빈칸 추론이 많다는 건 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SF 문제라는 거예요. 전체 안 보고도 뭡니까?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요? 이게 아리까리 하려면 무슨 문제만 나와야 돼요? 나투르요. 나투르요. 성대가 옛날에는요, 성대만이 내던 아주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사라졌거든. 근데 이번에 또 사라졌어. 옛날에 성대에 한 7년 전, 8년 전 성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짜증나게 냈어요. 뭐냐면 얘네는 내용 일치 문제를 나투르를 안 주고요. 거의 투르로 냈어요. 여러분, 나투르와 투르 중에 뭐가 풀기 쉬워요? 나투르가 훨씬 풀기 쉬워요. 투르는 다음 주에 맞는 것을 보면 틀린 거 다 잡아내야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되네. 이건 잘못됐네. 이건 잘못됐네. 이건 잘못된 데 없네. 근데 물론 투르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들에서는 투르 문제가 나투르 문제보다 비중이 훨씬 적어요. 투르 문제 5개 넣을 때, 나투르 5개 넣을 때 투르 문제 하나뿐이 안 나와요. 근데 성대는 투르 문제가 5개 넣을 때 나투르 하나 냈었다고요. 그래서 성격 희한하네. 그랬거든요. 왜 성격 희한한 거예요? 왜 성격이 희한한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가 기출문제 풀다가 투르 문제가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다고 하면 옛날 성대 문제예요. 근데 왜 성격 특이한 가 하면요, 여러분, 나투르가 투르보다 풀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투르가 더 어렵잖아요. 그거는 출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출제 교수도 마찬가지라고요. 나투르가 문제 내기 훨씬 편해요. 나머지 건 다 맞는 거 쓰면 하나만 틀어버리면 되잖아. 투르 문제는 보기를 다 틀어야 돼요. 그것도 오지선다인데. 그럼 4개를 틀리게 만들어야 돼. 틀어가지고.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도 뭐예요? 투르 문제가 내기 훨씬 힘들어요. 근데 지가 힘들게 일부러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성격 희한한 새끼네. 보통 그렇게 지가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투르가 나투르가 아니고 투르 나투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빵꾸로 다 바꿔버렸다. 빵꾸로. 그렇죠? 다 빵꾸야. 빵꾸가 없는 데가 없어. 빵꾸. 단락 나누기. 그렇죠? 주제파. 그렇죠? 그렇죠? 약간 추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그쵸, 서강대도 마지막 지문 정도는 철학적이었지만 나머지는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우와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아주 말랑말랑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와 이런 것도 없었다고요. 이런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성대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특징입니다. 아마 실제로 준비하는 거는 이것도 그래요. 뭔가 하면 지문수도 50문항이 나오는데 그리고 독해가 20문항 정도를 맞나? 30문항인가? 독해 30문항이죠. 30문항을 차지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30문항인데 14개 정도 지문이면 해볼만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문제를 지문 하나에다가 뭡니까? 2개씩은 준 거고 또 앞부분 문제 보면 짧은 것도 있잖아요. 한양대는 뭡니까? 그죠? 한양대는 지문이 거의 한 30개 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랄 수는 없어요. 독해의 속도가 느린 분들은 시간 모자랄 필요 없는데 근데 14개면 그렇게 아주 빡세게 준 건 아니에요. 길이도. 중앙대는 지문 하나가 연락 길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총평입니다. 어휘와 문제의 출제 비중은 크지 않고 변별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두 개 틀릴 수 있지만 뭡니까? 와우, 손도 못 대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거기 한두 개 중에서 맞아주면 좋겠죠. 전체 문장에서 80% 초반대를 차지하는 논리와 독해가 성균관대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논리 독해요. 보통 얘네는 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거면 시사적인 잡지요. 이코노미스트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BBC라든지 르몽드라든지 이런 일반 시사 잡지도 많이 내고 또 뭡니까? 전문 서적도 많이 내요. 전문적으로 환경 관련 저널 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뽑아내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교과서적인 문장보다는 약간 더 이렇게 시사적인 문장들을 많이 연습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뭡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성대에서 오늘부터 가디언 영국 잡지를 구독해서 봐야겠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약간 기사나 저널 형식의 문장이 많다는 거야. 기사나 저널 형식의 문장이 많다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한번 성균관대 나오는 유형을 한번 연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요게
성대의 특징이에요. 성대 풀면서 뭐 느꼈던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일단은 성대 문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성대 문제요. 궁금하니까 채점만 먼저 좀 해드릴게요.